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현대차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상반기 신입 공채 인원을 무려 50% 가까이 늘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1,800명 정도를 채용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2,700명 정도를 신입 공채로 선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 어수선한 전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반기 공채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저 카더라에 휩쓸리지 마시고 저희 이 잡정보센터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훨씬 민첩하게 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또 얻는 게 정말 중요한 때니까요. 네. 매일 1시간씩 잡정보센터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도 그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 선배한테. 자,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선사할 특집. 네. 봄날은 온다. 예, 이번 주 현대차 공채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자소서 합격 전략을 알아봐야죠. 네, 이분 요즘 몸이 12개라도 정말 모자랄 것 같은데요. 방송에 맞들리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예. 또 취준생들이 요즘 이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네. 자소서계 베스트셀러 저자, 탈락 자소서를 합격 자소서로 변신시킬 이렇게 많아요, 황금손이시죠. 이렇게. 조민혁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갈수록 이렇게 뭐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식어가 많아졌어요. 번거로워요. 그래요? 예. 아니 그 아무리 재밌는 프로도 저희가 2번 보고 3번 재방송 보면 재미없잖아요. 예. 네. 제가 현대자동차 지금 자소서를 한 거의 한 500개 본 것 같아요. 그 와. 질문까지 합치면 거의 한 꼼꼼히 그렇죠. 대충 아니고 꼼꼼히. 네. 꼼꼼히 대단하네. 한 그 정도 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오늘도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네. 막 독촉을 해요. 전화 와가지고 왜 자기 거 아침에 페이스북 방송하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그 사실 졸린- 하는 이유가 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제가 해야지 그렇죠. 동기부여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걸 또 안 열어놓으면 엄청 와요. 연락이 뭐 개인 SNS라든지 뭐 메일로 뭐 와가지고 왜 또 그런 안 거좀 해주냐 쳐내기 그래서 위해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거구나. 좀 하나의 좀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오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힘드네요. 현대자동차 너무 미워요. 지금 애교 빨리- 부리신 거예요. 빨리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어제 그래요. 또 채용 설명을 했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네네. 페이스북으로 네. 거기 또 접속해서 지방 분들도 많이 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저희 방송 오늘 또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요즘 페이스북 통해서 라이브 방송 많이 있는데 이런 뭐 채용 설명회도 패턴이 좀 바뀌고 있고 또 아침마다 또 저녁으로 이렇게 또 조명 네. 선생님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참여를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분도 참 든든한 친구들의 출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든친에 이분 모시면 아마 지금 40명 정도 오나요? 한 4, 50명? 한 100명 거의 가까이 와요. 어. 한 번 접속할 때. 아마 근데 이분이 오시면 한 1000명으로 늘 수 있는 와우. 그런 어떤 모셔야 되겠네요. 파워를 갖고 있는 네. 분입니다. 구보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굴 네, 제가 빨개졌네요. 아니 사실 네. 전에 한번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민혁 쌤한테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을 설마. 했는데 어.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이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도 한 2달 걸렸어요. 이게 아니 바로 인사 안 받더라고요. 받아주시더니 이제는 이름도 근데 이건 그래요? 아닌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아 제가 그랬나요? 네, 친구 확인 좀 받아주세요. 해보세요. 예. 학생인 줄 알고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학생인 걸로 아니,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모르시는 거 아니죠? 김보나. 김보나. 보나마나 김보나, 예, 그러네. 김보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받아주세요 이제. 받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가서 받아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서류 접수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워낙 예. 이번 상반기 공채 첫 스타트를 끄는 데다가 또 LG그룹 말고는 지금 뭐 딱히 확정된 곳이 없어서 더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네. 근데 맞아요. 한 2가지 정도 제가 좀 일단 자소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런 내일 모레 지금 12시 제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일 모레 12시. 그럼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남았나요? 한 30시간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소서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자동차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 지원자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내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소서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는 현대자동차 현대차 얘기 많이 하지 말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의 김덕훈 과장님이라고 계세요. 또 나오셨어요. 이분은 김덕훈.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네. 인재채용팀에 계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지원자들이
아까 전에 그 저희 아까 비지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 현대자동차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뭐 고객 지향, 뭐 도전, 실행, 글로벌 마인드. 여기에 나를 갖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모든 지원자가 성향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원자가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자소서 1번 항목에 인재상을 참고로 나를 맞추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진솔한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현대자동차 얘기 언급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일단 첫 번째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상과 조금 부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조민혁 쌤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오늘 아침에도 학생 자소서를 읽다 왔는데 네. 어거지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자동차랑 좀 관련된 뭔가 일화가 없을까? 이런 거를 찾다가 저희가 그렇게 쓰지 말라는 군대 경험을 군대에서 운전병이 그 수송병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운전병이었거든요. 아,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운전병이었던 그 경험을 갖다가 또 한 800자를 썼더라고요. 1번 항목에. 본인이 또 이렇게 조리고 뭐 했던 조립하고 받고 했던 조이고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아. 했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이런 어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열정. 또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몇 명은 지금 채널 돌리려고 그러네. 지금 바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좀 인위적인 얘기들 더 이상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문과분들도 굳이 또 글로벌 마인드를 또 어필하려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잠깐 아버지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뭐 어디 뭐 UCLA라든 그 어디입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쪽 뭐 LA 쪽에 쪽? 잠깐 있었던 그거를 갖다가 또 포장해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현대자동차를 보면은 뭐 마음이 설레고 근데 그건 너무 저것도 있었어요. 멋지네요. 현대자동차를 보면서 마음이 설렜는데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걸 보고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쵸? 내가 뭔가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서 마케팅 직원으로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사례만 제가 한 몇십 건을 봤어요. 문과분들.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죠. 그걸 지금 보지 않겠다는 게 이 덕훈 과장님의 어떤 정말 그래요. 의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획일화된 지금- 얘기는 안 보겠다. 맞아. 라는. 민혁 쌤이 그러면 네.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나를 알려니까 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쓰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런 걸 쓰지 않고 최대한 나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얘기 좀 맞아요.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두 번째 게 뭐냐면 무엇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어로 왜 했나? 네, 왜 했나? 그러니까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채용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마케팅 관련 활동을 하고 경험을 쌓았다면 이는 학점보다 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도 만약에 높은 토익 점수를 본인이 강조하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뭐 900점이다, 950점이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토익 공부를 네가 하고 열심히 싶었니? 했는지 그렇죠. why 네, 점수를 what보다는 why.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나를 비춰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했던 과정에 여러분들 자꾸 초점을 두지 마시고 네. 경험 자체는 간략하게 한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경험하기 전 단계 있잖아요. 내가 이 경험을 하게 된 계기. 그 다시 말해서 경험 과정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왜 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어떤 그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0에서 한 400자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 주시려면 밤을 새야 될 거야. 맞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내가 왜 하필 그리고 교환 기본적으로 학생도 우리가 음, 뭘 할 때 네. 민혁 쌤이 옛날에 그랬어요. 뭐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사명 의식을 갖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굉장히-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지. 굉장히 좋은 단어를 지금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채널을 돌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명감. 사명 의식. 아니 그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답이거든요. 네, 어떤 소명 의식이나 어떤 자신의 이런 것들. 그래요. 제가 오늘은 좀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딱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딱 그럼 우리가 또 방송 보면서 다 수정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 꾸준히 보면서 내가 지금 작성한 게 맞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야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준비 안 했던 분들이 우리 방송 보고서 또
수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아, 너무 그러면 많은 얘기를 그런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의 전설에 그런 봐야 돼요? 분들은 뭐 왜 떨어졌나? 가을의 전설에서 봐야 저희가 돼요? 뭐 가을의 전설이든 뭐 겨울의 왕국이든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겨울에 꾸준하게. 나왔어요. 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뭐 여러 가지 저희 또 특집들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꾸준하게 네. 저희 방송을 시청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어제는 네. 또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전 정말 저를 반가워하는 줄 알았어요, 학생이. 어머, 조민혁. 그래서 또야? 정말 이러는데 보자마자 어머, 조민혁 선생님. 죄송한데 현대차 1번 항목이요. 바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들이 지금 다 현대차에 지금 목을 메고 있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 끝나면 모비스, 그래요. 또 다이모스 온통 자기소개서 작성에만 열을 올리지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고, 고민. 네, 고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싶어요. 친구들은 뭐 이런 거 보지도 않겠고 이미 맞아요. 잘 내셨겠지만 저희가 항상 하는 건 뭐냐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 네. 안 될 자소서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걸 함께 하셔야 되고 봤을 때 현대 이야기가 좀 많다 싶으신 경우에는 내 이야기가 어떤 건지 또 내가 어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왜 했는지 네.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2017년 상반기 현대차 자소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학 캐스터가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함께 보시죠. 보시죠. 네,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입니다.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세요 하는 항목이 있고요. 2번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항목은요.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항목인데요. 총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이번에 새로 바뀐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잡정보센터 주목하시면서 민혁쌤의 합격 자소서 팁 듣고 이번에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 1번 항목이 이제 저희가 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What makes you move? 뭐가 너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데 한번 해봐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얘를 물어보는 건데 네. 이 대목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정말 좀 많이 방황하고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아야 할지.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몇 대답하기도 어려울 것 어려울 같아요. 것 어렵죠, 어렵죠. 네. 이게 근데 이제 행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인위적으로 자동차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일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직접 뭐 분해도 해보고 뭐 또는 뭐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다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 이런 경험들은 가급적 1번에다는 작성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또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제가 결론을 낼 흥분하지 테니까 마시고요. 일단은 네. 왜냐하면 다른 항목에다 쓸 수 있는 그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은 3번 항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써주셔야지 1번은 온전히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 자기의 얘기로 여러분들이 일단 좀 풀어 나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모두가 또 똑같아져요.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자소서에 지금 기술이 되어 있나 그거를 저는 먼저 점검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네. 이 그렇군요. 1번 항목은 그러면 뭐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가치관을 좀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나요? 원동력. 가치관이죠. 근데 가치관이긴 한데 가치관은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또 가치관이 바뀌고 하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김승조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신 어떤 소명의식.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종교 같은 거죠. 종교는 우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런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신념 쪽을 물어보는 거고 그거를 제가 뭐 일괄적으로 어떤 단어를 써라, 어떤 경험을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대자동차는 분명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명확한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선호하는 분위기고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현대자 그 네. 신념이 명확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네. 신념이라는 게 나는 그냥 그저 가족들과 행복하게 내 할 일 열심히 하며 사는 게 나의 신념일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그 신념의 어떤 그 형태가 소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MSG를 쳐갖고 굉장히 좀 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걸 답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예리한 지금 질문을 아니 주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네. 내가 나도 항상 옛날에 쓸 때 보면은 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았는데 네. 과연 이거를 뭔가 그쵸. 포장을 해야 될까? 포장을 할지. 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되는 친구들의 합격 자소서를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거대해 뭔가 멋있고 전 너무 소박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답을? 해주세요. 해줘요. 예. 그거를 학교에 얘기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얘기를 맞춰야 되는 네. 거죠. 제가 할게요. 그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당부 드릴 게 뭐냐면 제가 나름 영향력이 있어요. 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그대로.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그럼 하지 합시다. 마요. 제가 하지 말까 진짜? 아니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전화 주세요. 그런 네, 친구들이 잡정보센터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그렇죠. 농담이고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질문 주신 게 이런 거예요. 그 신념이 이제 개인마다 다른데 정말 소박하고 정말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좀 다르다 그럼 어떤 소재를 정해야 되느냐?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신념이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념을 지키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 외에 신념은 다 쓰셔도 돼요.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신념을 지키는 거. 예를 내가 들어서 행복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죠? 아니 절대 안 돼요. 아니고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좀 풀이를 해드리면 지금 몇 주째 그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 태극기 집회가 됐든 뭐가 됐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나라를 걱정하거나 그렇죠. 후세를 걱정하거나 후대를 걱정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나가서 나 너무 뿌듯해. 뭐 SNS 올리고 나 정말 잘했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신념을 썼다면 썼어? 지워. 지우라고 다. delete.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이미 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교환학생 가고 이래서 무슨 자동차 인턴을 하면서 너무 성취감을 느꼈다. 어떤 나의 이런 신념 지워야 돼. 네, 그건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지. 그렇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소서를 쭉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 미만의 학생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한 80에서 90%는 전부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소서 작성법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회사별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날 텐데 방향이나 그 느낌이 인사팀에서 원하는 쪽인지를 앞으로 이제 우리 또 전문가님들 나오실 테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그래요. 받으실 필요가 제가 좀 말하면서 무겁습니다. 지금 그래도 자기 중요한 중심적으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쓰신 분들은 예. 아마 다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자기 중심적인 신념이 아니라 조금 뭔가 더 이타적인 네. 그런 신념을 말씀을 잘하네. 주시는 소명 거죠. 의식을 가지고. 종이 잘하네. 그럼 맞아요. 그 단어 좋아해. 이타적인. 네. 저거야. 네. 저런 느낌이 들어가줘야 돼요. 저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썼다면 네. 현대모비스 있잖아요. 현대모비스의 2번 항목도 지금 현대자동차 1번 항목과 동일해요. 우리 방송 진짜 너무 유익하다. 제가 생각해도 진짜.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러니까 다 할게. 다이모스 1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모스 1번도 생활신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은 뭐 회사 계열사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그룹 자체의 성향들이 비슷해서 LG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CJ도 조금 다르고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은 제가 말씀드린 이윤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저런 느낌의 단어나 키워드들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분명 사람이 좋은 꼭 성과가 있을 것 이쪽으로만 같아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윤정 아나운서의 그 단어를 빌려서 뭐 이타적이랬던가 내가 뭔가 그래도 좀 공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 그렇죠.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쓸 때 이렇게 쓰지 마라. 음. 뭐 이런 뭐 작성 가이드 좀 알려주세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최근에 제가 뭐 한 200개 이상 자소서를 보면서 많이 등장했고 식상했던 네. 소재들. 다시 말해 앞에 얘기한 그 채용 담당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전, 책임감 키워드를 쓰지 마십시오. 식상하죠. 아직 많은 분들이 좀 절망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 책임감. 나 어디서 챌린지했다. 도전적으로 뭔가 과제를 수행했다. 또는 나는 책임감 있다. 이런 단어들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외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제 페이스북 채용 설명회에서 했던 어떤 직무별 현직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 자소서 엄청나게 많이 보실 텐데 아까도 이제 뭐 현대차를 500장 넘게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 그 주관식 단답형도 아니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좀 보시다 보면 인사 담당자 눈에는 당연히 좀 그렇죠. 제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범하는 실수, 매번 반복되는 실수, 조명 쌤을 안타깝게 하는 실수들.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기 얘기를 쭉 풀어 나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번 항목에서 팩트예요. 뭐 한 것만 쭉 그렇죠. 나열. What makes you move? 그러면 뭐 어디 교환학생 때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도전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힘들었는데 팀원들과 협업 과정을 거쳐서 뭐가 해서 결국 성과를 냈습니다를 한 900자를 써요. 근데 뭔가 미안한 거야. 왜냐하면 내 얘기만 너무 한 거지. 회사에. 그래서 마지막에 한 50자에서 100자만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의 어떤 이런 도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손을 잡아요. 헛다리를 아주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곳곳에 이렇게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 고민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쭉 풀어나가다가 그냥 마지막 한 달락. 조심스럽네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사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 최소한 한 50에서 60% 정도는 보여주셔야 돼요. 자소서 항목 문항별로. 그래서 그 구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나의 얘기의 비중은 좀 줄여주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What makes you move? 이렇게 영어를 해석을 못 하시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동기부여예요. 나를 움직였던 게 그러니까 내가 해외 연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연수를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왜 느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집중력을 좀 살려보신다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취준생들이 예. 또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뭐 오류가 있을 거예요. 뭐가 맞아요. 있을까요? 도전 책임감에 이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식상했던 사례가 이거 조심스러워 또 이거 네네, 어떤 그거 거예요? 진짜 우리 그래도 시청자분들 꾸준하게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으시길 바래요. 두 번째 아이오니카 해외 시장 점유율 80%, 85% 이런 내용 이제 제발 쓰지 마세요. 아이오니카. 네,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근의 이슈긴 한데 그냥 검색창에 현대자동차를 입력하면 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알수 소위 있는. 이렇게 발췌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이오니카거든요. 최근 들어서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맞기는 하나 지원하신 직무랑 관련이 있어야지 굳이 내가 뭐 영업본부라든지 뭐 경영 지원, 상품 전략 아이오니카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내용 그런 직무들은 오히려 연구개발 쪽이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은 언급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지원한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소재들을 그냥 회사에 대한 관심만 보여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구성은 식상하다. 반대로 우리 이공계 분들도 시장 점유율 같은 지표는 나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는. 근데 관련이 없는데 또 그냥 국내 어떤 시장 점유율이 해외에 비해서는 낮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뭐 품질을 책임지고 전혀 너무 맥락이 거시적인 문제점을 집어들어서 그쵸. 네가 뭘 할 수 있는데라는 그 정확해요. 질문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맞아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게 자기 나름대로는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방져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력 사원이 아니라 지금 신입 사원 지원자인데 뭐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지원자 네가 뭘 어떻게 해줄 건데 이런 반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한 현상 파악을 나름대로 네. 지원자들은 그게 좋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 어떤 고객의 입장으로서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게 문제점이야. 이거 고쳐야 돼. 이 바지 해볼게. 이게 굉장히 좀
나름 애를 썼다 볼 수 있지만 이게 또 오판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 뒤에 이제 봄날은 온다라는 이 벚꽃 사진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라고 한다면 PD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느끼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이거를 뭐 비즈를 만들 수 있어 뭐야.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도 없는 거를. 넥타이 색깔이 왜 이래 오늘? 그렇네요. 기분 나쁘네요. 되게. 네. 방송 뭐야 못하고- 벚꽃이야 방송 옷이? 못하겠는데? 뭐 이러면 후보나도 벚꽃이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질을 하는 거는 상당히 불쾌하고 오히려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어디서 배우나 봐요. 회사에 대한 관심은 뭐 어떻게 최근 이슈를 검색해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어디서 여러분들이 기업 조사 방법을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절대 이런 것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그래요.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이오니카, 해외 시작 점유율, 뭐 제네시스 이런 거는 직군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써야 될 직군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네. 안 맞는 경우에는 좀 그래서 오히려 해야 된다. 반대로 잘 쓴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내가 지원한 직군에 맞아서? 직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땡땡 무슨 뭐 박람회에 참여했다라든지 뭐 영업 부서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 몇 군데를 돌아서 뭐를 확인했다라든지 네.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어떤 관심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만한 어떤 조사와 경험을 그래요. 하셨다면 정말 강력한 하나의 한 방으로 들어갈 수가 우리가 있다. 뭐 아나운서 하려고 할 때도 네. 옴부즈만이 아니잖아요. 옴부즈맨처럼 뭐 이 프로그램 이상하네, 그쵸. 저거 이상하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뭐 큰 게 어필할 수 없는 것처럼 본인의 직군이 뭔지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현대라는 큰 그림보다는 이 현대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 걸 하고 싶고 그 일에 맞게 내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집중력을 갖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다. 굉장히 오늘 방송 저희 잘 맞네요. 그 그래요? H 옴부즈맨이라고 있습니다. 오. 현대자동차 무슨 그래, 활동 중에 네. 시청자 우리도 이 시청자위원회처럼 그런 게 시청자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H 옴부즈맨은요 연구개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기계전공자가 연구소에 지원하면서 그냥 회사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H 옴부즈맨에 자기가 참여했던 이런 경험들을 전혀 What 쓸데없는 makes 거네. you move? 여기다 작성을 하는 너는 삭제, 삭제. delete, 여기서 your 또- 자소서 다 삭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요. 지우시겠습니까? Yes.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해피 무브 이런 거 있어요. 봉사단. 네. 제가 알기로 차코치도 거기 출신이야. 걔는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그러니까 와 있네. 그런 뒤에 와 정말 있네요. 예. 잡다구리 같은 그런 활동을 네. 아무 관련도 없는 직무에 그냥 해피 무브가요. 아니, 1년에 봉사활동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남이 지금 준비한 이걸 이렇게 어떤 효과가 폄하하고 그래요. 여보. 아 정말. 저도 제 말이 하려고 무슨 말 했었는데. 저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네. 말은 무슨 뭐라고요? 여보는 저도 나왔어요, 하려고 지금. 예. 했었어요. 제 말은 뭐냐면 네. 봉사할 때 그 당시엔 좋았잖아. 그럼 그거 자체 즐기는 걸로. 네.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아, 굳이 또 그거를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현대차에 이걸 아마도 이거 그게 어떻게 이제 하면 회사랑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끝내라. 너와 나의 연결 고리를 하지 말라는 거네, 그죠? 달라. 하지 탈락. 말라는 거네. 그러니까 하지 너무 말라는 식상하니까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이거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누구세요? 그 김용덕 씨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김덕훈님. 그러니까 예, 김덕훈 김덕훈님.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너무 지겹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다 알아. 이분들도 아니 어떻게 현대자동차 입사 준비만을 위해서 4년 동안 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나는 현대차만을 위해서 막 봉사활동도 갖고 모든 게 나는 현대차만을 위해 머리에 저는 H가 써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의 자소서를 지금 근데 쓰고 우리가 계신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나오시네. 또 김덕훈 과장님 또 나오시네. 그래요. 저분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네. 가끔 이게 몸에 정말 안 좋은 음식이고 정말 뻔히 알면서도 그 MSG 맛에 이게 훅 가는 음식들이 있는 것처럼 가끔 이게 좀 쓸데없는 말 같긴 하지만 너무 필력이 좋은 거야. 아, 이 기가 막히게 썼어. 거짓말 같긴 한데 네. 그런 경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필력을 보지는 않아요. 자소서에서는 어떤 글쓰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슥 이렇게 봐서 얘 좀 거짓말하고 있네. 제가 말하는 근데 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알죠. 네, 알죠. 정말 잘 썼어. 잘 이렇게 어. 포장하고 근데 절대 그 채용팀에서는 아. 그 사람들도 굉장히 교육을 받아요. 이따가 이제 2부에 차코치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여쭤보시면 나름 그래도 인사티 출신이라 이 사람들도 고도의 트레인을 받거든요. 속으면 안 된다.
그 어거지로 이런 경험 쓰고 이랬을 때 면밀하게 봐라. 아주 냉정하게 평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기만할 생각하면 안 돼. 필력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네. 필력으로 필력이라도 가야겠다. 잘하는. 스킬로 가야겠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필력이 뛰어난 당신은 연합뉴스를 지원하십시오. 그래. 열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당신의 일자리. 아니야, 우리도 필기시험 봐야 네. 되니 어려워요. 연합뉴스에 지원하십시오.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회사원이 될 수는 그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 항목인 What makes you move 다시 돌아가 보자면 여기에 추가 자료 제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뭐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말이 선택이지. 말이 뭐. 선택이지 좀 네. 어떻게 안 내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안 내도 됩니다. 자소서가 완벽하다면 완벽하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거를 선생님 뭐 PDF 파일을 첨부해야 돼요, 말아요라고 물어보는 애는 할 얘기가 없는 상태인 거거든. 그렇네. 그러니까 보통 할 얘기가 많은 친구들은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예 물어보질 않고 그냥 슥 해서 저기서 그냥 C 드라이브에서 그냥 폴더 해가지고 그냥 쓱 붙여놓고 내요. 걔는 뭘 낼까 이런 고민을 안 한다고. 이거를 선생님 뭘 어떡하죠? 아우 뭐라도 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채용 설명회 간 거 뭐 인증샷이라도 찍어서 아니면 뭐 조민혁 선생님 방송 본 거라도 뭐 낼까요? 라고 고민하는 당신은 크게 여기에 내지 어떤 말라. 가산점 너무 해당자가 낱낱이 아니에요.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낸다면 보통 어떤 걸 첨부하나요? 뭐 저런 거 아닐까요? 자격증이라든지 아. 뭔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뭐 사진도 좋고요. 현대자동차 관련된 내가 뭐 방문을 했다라든지 또는 마라톤 완주증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현대자동차는 정말 여러분들의 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였냐면 경험 나열을 하지 마세요. 경험을 단순하게 그냥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팩트처럼 쭉 그게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단순히 그냥 막 그냥 첫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이런 표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소서에서는. 그 나열하는 거. 오히려 이거를 바탕으로 첫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어떤 성과를 냈다라든지 접속사를 잘 활용을 해주신다면 네. 재밌게 여러분들 글을 그러니까 읽을 수가 각각의 있을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고 그렇죠.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 그걸 아유. 좀 먼저 빼준다면 아유. 훨씬 낫다. 잘한다. 아유. 오늘. 남생? 예. 맞습니까? 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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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현대차 2017년 상반기 신입 공채 합격하기 위해서 민혁 쌤께서 신의 한수 한 말씀 항상 이 해주시죠. 질문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정말 막막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막막하지 좀 않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예.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 이런 거 그렇게 크게 물어보지 않는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얘기했던 1번 항목 있죠. 그 의미를 그리고 특히나 이공계 분이라면 내가 왜 엔지니어라는 직무를 선택했을까라는 어떤 본질적인 본인의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신념, 소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최종까지 분명 합격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자동차만을 떠올리고 있는 당신 굉장한 오판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본인에 대한 집중력을 좀 높이는 그런 네. 나머지 30시간인가요? 30시간? 좀 그렇죠. 남았죠? 네. 그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자고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CJ그룹의 공채가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그래요. 지난주까지 이분 또 CJ그룹에서 나오시네요. 예. 인사 담당자로 계셨던 차재원 컨설턴트 모시고요. CJ 상반기 채용과 관련한 천기 누설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시선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저는 초등교사 김선경입니다. 저는 봉사단 방은화입니다. 저는 한의사 정일경입니다. 어머,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네, 답장구센터 2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문학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 어떤 채용 정보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우왕로에 위치한 KS 분속산업에서 건축 캐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주 6일 근무이며 문서 작성 우수자, 오토캐드 운용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이며 담당으로는 레이저 도면을 담당하게 됩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경력이 없어도 오토캐드 작성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SNC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 2년 이상으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쇼핑몰 웹디자인, 사진 촬영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포토샵 가능자, 웹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과 우대사항 꼭 참고하셔서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희입니다. 네, 오늘 주무관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각오도 좋고요.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긴장되고 떨리네요. 방송 전에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앞으로 구직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고민한 만큼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오신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D&M 솔루션즈입니다. 수원 권선구 수원 첨단 벤처밸리에 소재한 차량 부품 설계 및 기술 용역 차량 분해 분석을 하는 회사로 기계 및 금속 캐드원 경력직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기계공학이나 자동차공학 전공자 경력 5년 이상으로 캐드와 카티아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 상여금은 100%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중식 제공, 직원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 예정이므로 경력 있으신 분들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사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사항과 이 복리후생이 괜찮은 정보니까요. 경력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양기술공업입니다. 화성시 동탄 중신삼각일에 소재한 바스 시설 시공, 반도체 장비 및 기계 부품 제조업체로 캐드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상여금 200%가 별도로 지급되며 면접 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기숙사, 중식 제공,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 협력업체이므로 2, 3년 정도 근무한 후에 기흥, 평택으로 근무지가 순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첫 출연이신데도 또박또박 말을 잘해주셨는데요. 이 지원 자격에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구인 담당자하고 상담한 내용으로는 학력, 경력이 무관하시고 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단순한 캐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업훈련 수료자 또는 관련 전공자로서 업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용기 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경력 없으신 분들도 이번에 기회 꼭 잡으셔서 좋은 일자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3월 8일 오늘부터 CJ그룹의 신입 공채가 시작됩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기다려왔던 시간이죠. 예. 네, 저희 잡정부센터가 오늘 특별 그래요. 편성했습니다. 이거 어제도 봤는데. 네, 예. CJ그룹 신입공채 합격 전략 이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차재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쉬운 분이에요? 이렇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너무 자주 뵙는데요. 퇴사 일주일 만에 4번 출. 안녕하세요. 해피무브 같은 거 다녀온 네. 혹시 차재원 아직 선생님. 뭐 이렇게 방송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어? 꾹꾹 참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잖아요.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번 CJ 채용 정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채용 특징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려 있는 채용이 설명회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뭐 페이스북으로 설명회를 하는 건 이 그룹에서 제일 먼저 실행을 했고 면접 전형도 세일즈 면접이나 실제 그 영화관 같은 경우, CGV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화관 안에서 면접을 보는 등 좀 다양한 형태의 면접들이 벌어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CJ그룹은 유난히도 이 인문계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뭔가 폭발인 좀 것 이렇게 같아요. 안정된 느낌 뭐 이런 거 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앞에서 보셨던 현대자동차 같이 좀 남성 위주의 회사들 그리고 네. 여자분들이 많이 일하기에 좀 쉽지가 않을 이런 TO 대비 확실히 여러분들을 위해 열려 있는 실제로 좀 여자여자해요? 예, 굉장히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뭐 거의 비율이 6대4, 5대5에 5대4.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5대5. 네. 자, 오늘부터인데 CJ그룹 공채 언제 마감입니까? 예. 이게 그 오늘 수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3월 16일 이기네, 목요일까지 그리고. 해서 9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렇네요. 꽤나 많은 지원자들의 어떤 지원을 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8일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4월 9일 정도에 인적성이 있고요. 5월 초에 면접 그리고 5월 말에 임원 면접. 그래서 네. 보통 저기 그 차 코치 있을 때 네. 저기 경쟁률이 보통 평균이 얼마큼 나와요? 뭐 서류 경쟁률은 굳이 뭐 어느 대기업이나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언카운터블입니까? 예. 예, 카운트가 거의 힘들 지경이고요. 오, 그렇군요. 최종 면접도 거의 한 5대1, 4대1 뭐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대차에 이어서 이번 CJ그룹도 정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 CJ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특징이라 했다면 지난번부터 나왔지만 그 어학 성적을 어학 성적. 성적. 어학 성적이 영어 잘하는 거 좋아하는군요. 예. 네. 어학 성적을 아닙니다. 이 어학 성적이 단순히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없어도. 거. 네네. 아, 이 말을 좀 그렇죠. 천천히 예. 하셔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학 성적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분들이 뭐 억지로 토익 점수를 딴다거나 네. 빅 같은 어학 점수를 따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업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다. 뭐 이런 그래도 취지의 어쨌든 나오지 그 않았습니다.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포함해서 그렇죠. 글로벌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좀 자신이 본인이 있고 또 현지 문화도 잘 안다면 글로벌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건데 네. 또 내가 생각하는 스펙 또 그리고 CJ가 생각하는 스펙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J에서 글로벌 전형을 뽑는 인재라고 한다면은 이런 스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기서 다 정보를 공개하는 게 뭐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채용이 그때부터 다르고 해외대 인턴 채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스펙을 여기서 논하기보다는 해외대학교요? 예, 해외대 출신의 인턴 그러니까 국내랑 해외를 예. 섞지 않는군요. 섞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글로벌 전형이 따로 있고 따로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턴 전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대 친구들이 글로벌 인턴 전형을 뚫고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용이할 것이고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이제 국내에서 고교까지 마치고 이제 약간 해외에 도피성 가는 이렇게 대학을 해외에 간 분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섞을 예. 경우에는 네. 해외 대학교 친구들이 네. 더 유리하나요? 유리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리 여부가 학교의 레벨이나 스펙이라기보단 어학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주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버벌 테스트라거나 아니면 뭐 도쿄 테스트 등을 별도로 면접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도피성이신 분들은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논외적으로 제하기로 하고요. 네네네. 보통 이게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와서 뭐 네. 민사고라든가 네네. 무슨 뭐 아. 한영외고 이런데 네네, 외국. 나오셔가지고 그 외국 학교 가는 경우 맞아요, 외국 맞아요. 가는 거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경우는 뭐 좋죠. 그런 경우와 해외에서 있다가 학교 나온 경우는
둘이 붙게 된다면 어느 게 더 유리해요? 둘이 붙게 된다면 거의 용호상박 수준인 게 그래요? 일단은 여기에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복합적으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역량이나 스펙 가지고만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 절차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저희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다루긴 힘들겠지만 서류를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 조민혁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직무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이제 좀 설득이 힘들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여러분과 맞닿아 있는 유통, 소비재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당 직무와 산업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묻어나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도 있어야 되고. 관심은 기본이고 그 관심 그냥 햇반 좋아요, 맥스봉 좋아요 이런 말보단 햇반과 맥스봉을 마트에서 어떻게 팔으면 좋을까를 3년간 고민했다. 뭐 3년까지는 아니지만 3개월간 맥스봉이 고민해봤다. 천하장사에 비해서 좀 뭔가 좀 이런 더 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게 마케팅이면 알리는 쪽에, 영업이면 판매하는 쪽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서류 전형할 때 그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언카운터블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거 다 읽는다면서요? 그렇죠. 진짜요? 저희가 아니죠. 저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예. 인사 담당자님이 아닙니다. 이제 네, 이제는 저는 개인이에요. 나왔죠. 저는 개인이죠. 호롤 단신이에요. 알았죠? 네. 네. 불의의 힘으로 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서류 준비위원회가 따로 갖춰져 있습니다. 회사 현업에서 서준위가 해당 있군요. 서준위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어떤 글이 읽으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가이드를 준 다음에 해당 가이드에 맞게 글을 읽고 평가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되게 많은 인원이 뽑히고 또 진행이 되는 거라서 뭐 기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두고 아니면 인력을 충분히 둔다거나 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자체가 전형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충분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꼼꼼히 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네. 꼭 이건 지켜야 된다를 좀 네. 예를 들어줘 봐요. 합격자 같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일단 해당 직무에 대한 나만의 인사이트가 좀 묻어나야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뭐 이런 얘기 누가 물어보면 강연 자리나 이런 외부 자리에서 말씀을 편하게 주실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서 이게 중요한 건 전달력이거든요. 이 강의를 한다거나 학생들 그렇죠. 상담할 때도 전달력이 중요하고 그 전달력과 피드백이 모여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게 제 직무의 소산이니까 마찬가지로 해당 직무가 영업이면 영업인대로 예를 들면 그 뭐 그런 거죠. 스토어 컨설턴트 같은 게 있거든요. 가맹점주를 관리해야 된다 할 땐 내가 단순히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그렇죠. 협상력도 있지만 내가 회사를 심하게. 대표하는 CEO다라는 생각으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해당 점주에게 나 개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까지 고민할 수 있게 CEO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특히 점주 영업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좀 성격이 플렉서블하고 그렇죠. 그건 잘 기본이죠. 어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네. 기본인데다가 이제 관심도 갖고 고민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렵죠, 여러분?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맞네요. 네. 아유, 참 힘들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 What makes you move 아. 이 항목이 바뀌어서 또 학생들이 멘붕에 빠졌는데 거의 CJ는 뭐 바뀐 게 있나요? 자소서 항목 중에? 일단은 되게 금지어죠. 금지어에 가까운 무부, 이 무부충들이 전국에 많으신데 CJ 같은 경우는 계열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예전 같은 경우 CJ ENM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명 깊게 꼽는 명반을 골라달라거나 이렇게 좀 정말 해당 업에 대한 그러면 분야에 대한 음악 관여도가 마니아가 높기 그런 질문 때문에 받으면 정말 예, 예. 하겠네요. 정말 직접적인 질문을 묻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처럼 이게 그 지원자의 본연의 어떤 가치를 묻기보단 관심과 자신의 고민을 좀 더 묻는 좀 편이에요. 디테일이 살아있군요. 네, 그렇죠. 디테일이 좀 구체성이 생긴다고 볼 수 살아있다.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 CJ 그룹도 이게 계열사마다 다른 형태일 것 같아요. 네. 주요 계열사들의 특징을 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CJ 본인 오쇼핑에 있었죠? 네, 그렇죠. 오쇼핑 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MD 직무의 자소서 문항이 네. 어떤 겁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분께서 뭐 문항을 이제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오늘 공고가 떴고 이 내용은 지난 하반기 때 나왔던 문항인데요. 여러분께서 놓치시면 안 될 것은 문항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문항의 의도는 동일하나 내용이 일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글자 수가 바뀔 수도 있고요. 일단 MD 직무를 지원한 그 이유를 오쇼핑 MD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해당 직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라는 직무의 이유일 수도 있고요. 다른 회사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MD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콜라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이전 공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의도의 문항들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디테일을 또 그렇죠.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CJ 오쇼핑 MD가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써요? 일단은
글로벌로 진출을 많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나가 있는 글로벌 역량적인 면에서 어떤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왔다. 본인도 역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좀 있고, 네, 그렇죠. 아까 말한 글로벌 인재로서 어떤 역량, 네네. 기본 그 스펙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맞습니다. 소급한다는 거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이 지원 동기였고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 항목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계열사들이 그 각자 지원자들 경험을 묻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한계 있어요. 극복 같은 거. 예. 네, 책임감으로 한계를 극복한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했다. 3인 이상 함께하면서 협업을 발휘했다 등등 구체적인 경험 베이스 안에서 자신이 왜 그걸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험 베이스의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근데 이 질문이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좋은 질문 네,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질문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좀 하나씩 보여줄까요? 일단은 상대방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류의 경험을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공감 안 하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공감이 안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열정과 책임감을 다해 한계를 극복했던 걸 예를 들면 조민혁 선생님과 술을 마셨는데 저분이 2병 먹고 내가 3병 먹는데 뭐 힘들었다 뭐 이런 좀 공감 전혀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놓는 식의 글들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이 본인이 다 해결했구만. 본인이 거의 히어로급의 그런 어떤 협상력과 이런 걸 했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어떤 비약이나 거짓말, 가식 그리고 공감이 안 되는 그쵸 인정하겠습니다. 해피무브 봉사활동.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되게 핫했는데 이제 완전히 맞아요. 그 탈탈탈했는데. 당시에는 그렇죠. 무브. 저가 그 무부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취업을 했던 2011년도만 해도 굉장히 쓸모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지금은 사장이 쓸모가 되네요. 없다. 네. 인도 아이들과 함께 그 카레를 손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계열사죠. CJ 제일제당 그래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소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죠? 일단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1번 항목은 동일하게 직무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묻지만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의 과정의 결과 그리고 배운 점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눠 있는데요. 제일제당 지원자분들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1번, 2번, 3번 그 동그라미 번호로 나와 있는 것들이 채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홈쇼핑과 좀 비슷하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네. 저희가 한 4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2분씩 나눠서 2분은 저희가 인적성 좀 펴볼게요. 아, 네. CJ 인적성 어떻습니까? 인적성은 정확하게 풀면 됩니다. 정확히 해야 과락을 돼요? 네. 정확하게 푸셔야 되고 예를 들어 100문제가 나오면 뭐 다 풀어야 되는 건 너무 좋지만 다 못 풀더라도 70개를 풀더라도 다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쉽다고 하셨죠? 그렇죠. H매트 제가 어제 방송을 드렸는데 H매트 이제 97학번 수능 느낌이면 01학번 수능 물 수능처럼 너무 쉽다. 쉬운 문제고 유형이 크게 10가지가 안 넘어요. 이 유형이 뭐 추론한다거나 공간지각 뭐 이렇게 누구나 한 번만 문제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예를 들어 1번에 나왔던 게 한 13번부터 나오거든요. 반복되는 유형 속에서 문제 푸는 패턴을 익히면 어렵지 않게 정확하게 비슷한 풀 수 패턴 있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틀리면 모르는 거 패스. 그렇죠. 모르는 풀지 건 말고. 패스. 아는 거 내에서 정확하게. 그럼 100개 중에 몇 개 정도가 합격선? 일단은 제가 알던 학생 중에는 65개 풀어도 다 맞았던 친구는 합격을 했거든요. 본인이 그래요? 65개를 풀더라도 이건 내가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다 맞췄어. 맞았어요. 65개 다 35개는 맞으면 못 풀었고. 예, 그렇죠. 그렇네요. 찍지 않고.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본인이 아는 것만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정확하게. 것만 팬다. 정확하게. 이 정신으로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서류 전형, 인적성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요. 다 그다음은 면접이죠. 아, 면접이죠. 면접은 2차까지 있다면서요? 일단 면접까지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이 기업만큼 제가 이제 명줄 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 중복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특히 그래요. 여자분들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티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하시고 끝까지 참여하려고 하시지만 우리 남자분들, 이 남자분들의 그 이해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실질적인 면접, 직무 면접도 좀 타이트하게 실제 협상 상황을 준다거나 세일즈할 수 있는 상황을 줘갖고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그게 있는 이제 심층 때, 그렇죠. 심층 때에 해당되는 거죠. 실무 때는 뭐예요, 보통? 실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그렇죠. 무슨 구체적인 거? 내용인데 이제 직무의 의미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과정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묻는다거나 좀 자기소개서 복합적으로. 위주로. 자기소개서 위주도 되고 이력서도 일부. 가끔 아까 뭐 명반 같은 거 묻는 거. 이건 네네. 이직구나 무슨 관계라는 질문을 받아도 네. 그렇죠. 그런 거 했을 때 뭔가 좀 돌려 얘기해도 아니면
최대한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해야 돼. 마지막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도 같이 정해줘야겠죠. 그걸 같이 해줘야 돼. 내 이야기의 프레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귀는 사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거 이런 관계다라는 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해야 그럼요. 된다. 저는 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참 좋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게 중요하네요. 네. 자, 어쨌든 시간은 얼마큼 걸려요? 보통 면접하는 거 시간도 일단은 굉장히 조금... 통상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시간이요?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CJ 인재원 저희 충무로에 있는데 그쪽 근처에 보면 호텔들이 많아요.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압박 면접 정도는 어때요? 요즘은 CJ는 분위기가 어때요? 압박은 거의 사라졌는데 구직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내가 느끼는 압박이 압박 면접이 아니에요. 검증 면접인데 본인이 압박이라고 느끼고 괜히 어디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나를 갈궜네 욕했네 이런 거 올려봤자 설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을 검증하는 거고요. 압박 면접은 예전에 조민혁 선생님이 채용하셨을 때 막 쾅 이렇게 치고 화내고 이런 게 이제 압박 그런 게 면접이고 압박이죠. 굉장히 선하게 웃는 모습, 웃는 미소로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CJ 그룹을 지원하려는 취준생에게 강력한 팁 이렇게 짧게 하면 한 된다.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전형별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 서류는 나열하지 말자. 제발 부탁인데 나열하지 마세요. 저도 자소서를 요즘 많이 받아보는데 네. 나열하시는 분들 잘 들어. 그래, 아까 너가 현대차에서 나열하면 안 된다는 그랬었어요. 거죠. 그렇죠. 나열 안 된다. 모든 대기업이 다 같은 거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열을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적성 이후의 전형에서는 내 얘기를 좀 내재화하고 인사이트 돼서 최적화된 인재로 나를 보여주는 것을 말과 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코치님의 조언 잊지 마시고요. 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초대석의 차재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 쉼없이 또 달려왔는데요. 네. 내일도 상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는 계속됩니다. 네,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